목소리미는 전신 화상이라는 끔찍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2008년 서울의 한 실험실. 시약장 앞에서 오늘 실험에 필요한 질산칼륨을 찾는 정연이. 여기 있다. 한참 만에 발견하고는 뚜껑을 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질산칼륨. 이상하다? 가루여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뭉친 질산칼륨을 막자 사발에 넣고 빻아서 다시 가루로 만들려는 것. 이렇게 빻으면 되겠지? 그렇게 막자를 내리치는 순간 굉음과 함께 질산칼륨이 그대로 폭발해버렸고 이로 인해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정연이. 이렇듯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던 세 사람이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은 비록 각각의 실험 내용은 달랐지만 어떤 공통적인 이유 때문으로 이것은 실험실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자 세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된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고 세 사람이 부상을 입게 된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부주의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부주의요. 당심. 그럼 부주의인가? 굉장히 쉽다면 부주의일 수 있어요. 공대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공대 출신이세요? 누가 또 공대 노홍철 씨 공대. 저는 뭐 공대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대도 공대지만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과대표를 내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답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얕은 공대 먼저 갔습니다. 후에 엄태선이 오늘 너무 조용하시다. 하긴 저 국어 전공이지만. 네, 그래도 저 한번. 국어 전공이라 좀 자신 있습니다. 저는요, 실험을 하고 난 후에 그 제대로 정리를 이제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 질산칼륨 왜 덩어리로 뭉쳤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어떻게 제대로 보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실험 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보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노홍철 씨 같은 생각이세요? 너무 예, 전 좀 더 디테일하긴 하지만 맞아요. 야, 그거 남자 손 아니야. 왜 이렇게 수다더니 저는 뭐 방금 화면에서 본 그 가운을 4년 이상 입었던 사람이고요. 예. 아까 보면은 이 실험실에 우리 첫 번째도 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뭐 아까 그 마지막에 그 여학생도 그 쪼리다가 실험 용액이 너무 쫄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들이 보이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정리 정도,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청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실험실에서는 사고의 그 일어날 확률이 4배 이상이 높습니다. 예. 아무튼 청소 좋아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답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다시 한번 내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히 대전지방에 계신 박사님들 물을 쉽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전자 게임 이런 거 오래 하면은 그 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죠? 직사광선을 쉬었다 하세요. 쉬었다 하라고 나왔어요. 쉬었다. 어허. 방 청소 길게 하다면 쉬었다 해야 돼요. 들고 일어나죠. 막 5시간, 6시간 계속 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실험도 너무 길게 하다 보면 정신이 흐려져요. 아까 그 세 사람의 공통점. 막내여서 너무 혹사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고. 아까 자다가 내 자겠어요? 피곤하니까 자지. 네. 미리 집에서 자고 왔어야 되는데 실험실에서 잤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빠은 거. 예? 네, 그건 그거 뭐. 왜 그래요? 피곤하니까 빠은 거예요. 홧김에 빠은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제정신인 학생이면 그걸 빠겠습니까?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야지. 피곤한 상태에서 실험하면 안 된다. 졸리면 자야 된다. 주의 산만. 아, 부주의냐 피곤이냐? 부주의죠. 예. 안전장비를 끼면은 정답! 피곤.
부주의! 위기 탈출 넘버원 세계의 실험실을 가다. 정답은 휴먼 에러, 즉 사람의 실수나 휴먼 에러. 부주의입니다. 첫 번째 중기의 경우 들고 있던 유리병 속에 들어있던 용액이 물과 닿으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옥시염화인으로 이러한 용액을 버릴 때에는 새지 않도록 깔때기와 같은 보조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데, 하지만 중기는 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고, 두 번째 서림이의 경우 모든 실험 중에는 실험자가 동작 중인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의무인데 깜빡 잠든 탓에 기계가 과열된 사실을 알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정현이가 사용한 질산칼륨은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로 충격이나 가열에 의해 쉽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오래 보관해 형태가 변한 약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하지만 실험 전 이런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실험을 하려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70%는 실험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철저한 안전체계를 자랑하는 유럽의 실험실에서는 이처럼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넘버원이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 이곳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베를린 공과대학으로 재학생 중 21%가 외국인일 정도로 세계화된 독일의 대표적인 대학인데, 아직 개강 전인데도 불구하고 분주히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뜨거운 학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학과가 있는 건물을 찾아가 보는데, 제작진을 안으로 안내하는 이분은 화학과 팔라미디스 교수. 마침 실험 중인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In diesem Labor, dem Chemielabor, muss man eine Schutzbrille tragen. Das heißt, auch wenn Sie jetzt eintreten, bitte vorher eine Schutzbrille aufsetzen. 간단한 안전수칙에 대해 듣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실험 중인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또한 이들 모두 실험복과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실험복과 보안경을 착용합니까? Ja, also man muss immer so gekleidet sein, sonst kommt man nicht ins Labor. 야, 빨리빨리 해. 국내 역시 실험실에서 보안경과 같은 보호장비 착용은 필수지만, 이렇듯 종종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실험실 벽면에는 각종 화학물질의 특징과 위험을 알리는 자료들이 눈에 잘 띄도록 부착돼 있고, 실험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응급처치 요령을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유독가스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각별히 환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을 대비해 실험은 반드시 환기통에 있는 후드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약품을 보관하는 캐비닛 안에도 이렇듯 별도의 환기장치를 마련해 완벽하네. 이때 발생되는 유독가스는 환기구를 통해 모두 외부로 빠져나가